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그 공유 허용해놔서요. 그, 네, 예, 준비해주신 슬라이드 있으면 공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아, 네, 저희 이전에도 이제 계속 매달 이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많이 네, 들어오시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네, 네, 저 거의 뭐 선생님들도 저 연구회 방에 많이 안 계시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저희가 어 많이 적을 때 이렇게 호스트랑 이렇게 발표자 선생님 두 분만 계실 때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한 8시 2분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안 들어오시면 그냥 8시 2분부터 선생님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줌 무료 계정이라서 40분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저희가 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40분 내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찍는다 예.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셔도 돼요. 네, 네, 선생님, 이전 달에 발표해주신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은 연구에 소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여기서는 올해부터 네, 선생님 활동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 네, 이 네, 올 겨울에 아, 좀, 올 초에, 이제 그 전부터 뭐 이렇게 예. 조금,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음, 김자봉 맞아요, 맞아요. 박사님도 그 전에 좀 뵙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이렇게 딱 톡방에 들어오게 된 거는 음, 올해 그 초에, 겨울에 처음입니다. 네. 아. 그리고 발표 끝나고 제가 뭐, 여기 금융학회에서 뭐, 네. 발표비 같은 걸 이렇게 주시나 봐요. 그래서 아, 그거 이제 정말요? 네. 뭐, 그 서식 같은 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서식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실 때 저한테 답신 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냥 발표하는 건 줄 알았는데. 네, 뭐, 그렇게 이루어지나 봐요.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발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 어, 경제금융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교사 김영주라고 합니다. 오늘 초등학교 금융교육 사례 발표를 맡았는데요. 저는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금융 공부에 대해서 좀 발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서울 홍제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경제 분야 컨설팅 장학위원을 하고 있고 뭐 기타 여러 곳에서 뭐 경제 금융교육 강사 그리고 저서도 집필을 하고 있고 학교 자유 시간에서 이제 경제 금융 과목으로 또 집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좀 금융하고 경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크게 이제 좀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금융 보드게임, 특히 이제 리치로드 금융 보드게임을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 보드게임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제 금융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늘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부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치로드 금융 보드게임이 무엇인지 좀 게임 설명이라든지 룰 같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제작 의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게임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을 해보고 활용한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한테 이제 금융 교육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자란 무엇이니?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도 한번 저도 여쭤봐요. 이렇게 과연 부자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부자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뭐 답변이 많이 나오죠. 뭐 애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좀 부자가 아닐까. 아니면 뭐 돈 많은 뭐 건물주, 돈 많은 백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답변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뭐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이 부자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 갖고 있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어, 일단 뭐, 그럼 과연 부자가 무엇인지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의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한번, 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경제 경영서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음, 항상 매년 이제 순위권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 이제 계속 꾸준히 스테디셀러로 20년 이상 이렇게 잘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있죠.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에서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이제 대비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면서 부자의 특징을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자의 돈의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춰 보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채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을 부채라고 한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재무제표가 있어요. 크게. 자, 위쪽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대차대조표라고 흔히들 하죠. 그래서 왼쪽은 자산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부채를 나타내는 이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자산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흐름이 자산에서 수입으로 이렇게 돈이 옮겨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출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도식화될 수가 있고요. 일단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월급이 일단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럼 그 수입이 거의 대부분 다 지출로 빠져나갑니다. 뭐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 꼭 고정 지출이죠. 이게 거의 대부분 살아가면서 필요한 꼭 필수적인 그런 지출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거의 그대로 그만큼이 다 지출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는 반대로 좀 부자들은 자산에서 수입으로 가는 현금 흐름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자산은 우리가 보통 아는 부동산, 주식, 채권, 뭐 지적 자산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조금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 옆에 오른쪽에서도 부채에서도 보면은 부채 이제 주택 융자 보통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제 부동산을 좀 많은 융자를 끼고 사기 때문에 이것을 로버트 기요사키의 관점에서는 자산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은 이런 주택 융자를 제외하고서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을 해서 그 플러스가 나는 상황을 그런 것들을 이제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금 갖고 있으면 배당금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뭐 채권도 이자 수입이 있는.
그 다음에 지적사 자산도 로열티를 주는 그렇게 수입이랑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자의 흐름, 현금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아빠는 수입과 지출의 크기가 거의 동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산은 거의 적고요. 부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도 크겠죠. 이게 이제 어, 가난한 아빠의 재무제표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부자 아빠는 반대로 자산의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도 커지고요. 그리고 지출은 그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도 적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좀 대조적인 그런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의 현금 흐름과 재무제표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를 바탕으로 따져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서 자기가 이런 원리를 좀 사람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캐시플로우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막 팔고 있는데, 이 게임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 해외 로열티가 있어서, 보드게임 하나에 한 17만 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한번 해보면서 이런 그 재무제표 흐름들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뭐 간단히 그냥 컨셉만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쥐경주 트랙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수입과 지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월급 받고 지출하고 월급 받고 지출하고 이런 상황의 연속인데 이제 어느 순간 부자의 트랙에 가면 요 패스트 트랙으로 벗어납니다. 이 쥐경주 트랙을 탈출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에서도 이제 원하는 부자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런 꿈을 목표를 가지는 그런 게 이제 이 게임의 두 가지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나오는 이제 그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인데,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있고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 그 현금 흐름이나 도식표를 봤을 때, 로버트 기야오사키가 말하는 부자는 자산 소득이 총 지출보다 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 소득은 이제 노동 소득이 아니에요. 저희가 월급 받아서 이렇게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산, 아까 살펴봤듯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에서 이런 뭐 채권, 그 로열티 이런 나오는 그런 수입이 그냥 총 지출보다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총 지출이 만약에 한 200만 원 정도라면 자산 소득이 한 200만 원보다만 높으면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시 말하면 이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매년 나오는 부자 보고서 발행이 되는데 거기서도 부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10억 정도의 금융자산이면 그거 그냥 은행에다가만 넣어도 한 4% 정도 받으면은 연 한 4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그 정도가 이제 한 웬만한 이제 총 지출은 넘어선다는 거죠. 고정 지출은 훨씬 넘어서는 그런 단계라서, 한 10억 정도를 좀 금융자산 부자로 잡았구나. 뭐,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도 뭐 몇 퍼센트 비율이, 그, 국민 대비 몇 퍼센트 비율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좀 봤을 때도 좀 이해가 됐던 그런 최근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임은 이제 성인들을 위한 게임인데 이거를 교실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표를 보시면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 계산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그 초등학생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사실 어른들도 초반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몇 번 해보면 이제 익숙해지는데요. 그래서 이 교실 적용에 좀 한계점이 문제를 느껴서 저희가 좀 초등학생에 맞게 그거를 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게임으로 개발을 했고 그냥 약간 큰
부자의 개념, 그 자산소득이 지출을 넘어서야 된다. 요런 시스템적인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금융 보드게임이 이제 리치로드라는 거고요. 음, 그 다른 경제 보드게임과의 좀 차별성을 두려고 많이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선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금융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늘 선택해야 되고 그런 그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나 금융을 배우는 건데 그 선택하는 것이 그 보드게임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시중의 보드게임엔.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 좀 선택의 기회를 우리가 줘야겠다. 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요렇게, 의도를 담아 보았고요. 그냥 두 번째는 이벤트라는 것을 좀 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금융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이벤트에 마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돼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벤트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위해서 평소에 좀 대비를 해두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에 관한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항상 경제와 금융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너무 합리성에만 초점을 두고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그릇된 또 가치관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뭐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 어린 아이들에게 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행복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요 행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부자의 개념을 보면 자산소득이 총 지출을 넘어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이 부자가 되었다고 이 시스템을 이룬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과연 무조건 다 행복하다고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사례도 좀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일을 하지 않고 건물에서 이제 월세가 충분히 들어올 만큼 부자입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행복할까?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를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너무 돈 벌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주변의 관계가 한 명도 없다면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좀 행복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좀 행복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요소를 저희는 네 가지로 좀 꼽아봤는데요. 어, 크게 관계, 경험, 공헌, 건강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좀 꼽았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다른 사람과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고요. 그다음에 경험,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얻는 행복, 그다음에 또 건강히 해야 또 엄청나게 행복하겠죠. 역으로 말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와 환경을 위해서 기부하고 나누고 이런 공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저희가 크게 우리 인간이 좀 행복을 느끼는 네 가지 분야로 꼽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거를 소비에 좀 초점을 뒀어요. 이 행복을 이루려면 이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좀 써야 된다. 예전 같았으면은 돈을 정말 악착같이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를 해서, 불리고 그게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거였다면, 요거는 이제 좀 반대죠. 약간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비를 좀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려고 좀 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좀 요소를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선택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선택의 기회를 좀 주고 싶은데 선택카드 중에서도 특히 자산을 사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카드에는 주식, 부동산, 사업, 지적재산권, 재산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은 이제 투자금 100만 원을 내면 꾸준히 이제 자산소득을 1년이 지날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부동산 투자금 600만 원을 지출을 하면 이제 매년 이렇게 40만 원을 자산소득을 얻을 수 있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주식은 뭐 배당금, 부동산은 월세 이런 식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카드는 자산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출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 고정 지출을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비합리적 소비도 하지 않습니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좀 충동 소비를 하기도 하고 과소비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비합리적인 소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지출카드의 종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을 한다면, 무조건 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이 선택카드가 너무 비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이 카드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카드라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출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카드로 넘어갑니다. 이벤트는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직을 하게 되면, 어, 현금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월급도 두 번을 못 받게 되고, 이런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내가 가진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시장의 이벤트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승진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렇게 좀 내가 좀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대해서 이벤트에 대해서 카드를 하는데, 요 카드도 한 장씩 꼭 뽑아야 됩니다. 게임할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은 행복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네 가지 요소, 관계, 공헌, 건강, 경험에 따라서 각각 이 200만 원을 내면 관계 점수 1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고요.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제적으로 좀 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월급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소득이 내 지출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로 승리를 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가 안 돼요. 두 번째 목표까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행복 목표, 행복 점수를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게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목표고요. 일단 준비를 할 때 그 행복 카드의 행복 점수를 처음에 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점, 1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최대 7포인트, 어, 7점, 그 합쳐서 7점이 되도록, 그리고 각 분야에서는 최소한 1점씩은 얻도록 그렇게 포인트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할 때마다 이 포인트를 얻어서, 어, 내가 처음에 목표한 그 점수를 얻으면 게임을 승리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게임 설명 슬라이드보다는 조금 영상을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직접 플레이하는 영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 혹시 좀 미디어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영상 재생은 되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영상에 지금 약간 배경음악이 있긴 한데, 네. 요 설명을 제가 자막과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 순서는 이렇게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에 일단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선택 카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드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복 카드는 그 라운드에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행복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내 현금 흐름표를 정리를 하면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구체적으로. 일단 게임 보드판에다가 월급 처음에 300만 원 적고 지출은 고정 지출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일단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별로. 그 다음에 행복카드 목표를 먼저 설정을 뒀죠. 자, 그리고 초기 자본금 50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카드가 세장이 깔려 있는데, 세 장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산카드를 좀 사게 됩니다. 그럼 주식카드를 사서 400만 원을 내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는 이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산소득으로. 이렇게 자산소득 10만 원 추가해서 실수령액이 210만 원으로 이제 추가가 되겠죠.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벤트 카드를 반드시 뽑습니다. 자, 이 카드 처음에 게임 세팅 보시면 어, 선택 카드는 이렇게 세 장 항상 깔아둔 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의 요소가 있는 거고요. 상승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락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물가 상승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럼 고정 지출이 이제 1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 실수령액은 2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면 자산소득은 10만 원이고 지금 지출은 1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요 10만 원이 110만 원보다는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0만 원보다는 넘어서야, 지출보다 넘어서야 이제 첫 번째 게임 승리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카드는 이제 당장 초반에는 좀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이렇게 좀 행복카드들 라운드에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미리미리 좀 모아두어야 게임에 수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한 바퀴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또 월급 다시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승리 목표를 동시에 다 만족시키면 되는 게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게임 설명은 얼추 다 된 것 같고요. 음, 이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의도했던 거를 몇 가지 좀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월급만 계속 받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출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얼마 모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회가 오더라도 좀 현금이 지금 당장 만약에 없다면 자산카드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카드가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이 적다고 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보다만 조금만 더 넘으면 되는 거예요. 자산소득이. 그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데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수입이 항상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 가다 보면 결국엔 좀 수입을 늘리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는 자산소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 노동소득으로 저축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어, 알려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게임이 어느 정도의 협력 요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게임을 하다 보면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약간 카드를 좀 이렇게 사줘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돼서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에게 또 돌아오는 기회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기회, 다른 사람의 카드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뽑은 주식이나 부동산 카드, 이런 걸 또 살 수가 있어서 좀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의도를 했고요. 금융적인 요소들을. 그래서 실제 수업 활용한, 어, 사례입니다. 학생들 일단 뭐 게임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처음에는 조금 이제 한 바퀴 돌 때는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이제 월급이 얼마고 이 자산소득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는 거랑 그 지출을 빼는 거 요런 것들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한 바퀴만 같이 차근차근 돌아보면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좀 잘 수월하게 재밌게 플레이했었습니다. 지금 대상 학생은 5학년이고요. 저는 5학년 담임을 맡았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즐겁게 게임하고 카드 내용도 지금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이게 카드의 내용을 보면서 또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가가 상승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경제 금융 지식을 익힐 수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카드, 부동산 카드랑 지적재산권 카드 두 개 이렇게 모은 모습입니다. 게임 한창 이렇게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거를 게임만 하고 이제 저희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추수 지도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또 그 주제로 맞춰서 활동지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활동지는 선택 카드를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선택 카드에 보면 주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 사업체 이런 게 나오는데 좀 주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식은 결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좀 익혀보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담긴 기업가 정신을 좀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 창업이랑 좀 비슷한데 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서도 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나 서비스가 없을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해서 선택카드의 기업가 정신과 기업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벤트 카드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일정 이제 얻어들이는 거죠.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의 다양한 상황이 이제 이벤트 카드에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한번 써보게 하면서 아, 지출이 이럴 땐 늘어나는구나. 이 지출이 이럴 때는 줄어드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카드 중에서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소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비합리적인 소비를 네 가지 유형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 충동 소비, 과시 소비, 이런 것들, 모방 소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소비가 과연 좀 올바른 소비인가, 그것과 반대로 현명한 소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활동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주제로 담아봤는데요. 이제 내가 건강 경험, 관계, 공헌과 관련된 행복 포인트를 몇 점을 얻었는지, 그래서, 그 행복 카드에 또 내용들이 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써보게 하면서, 아, 이런 인생의 가치적인 요소가 있구나. 그리고, 어, 그를 통해서 이제 좀 리치로드 게임을 한 번 더 복기를 해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 카드를 구매를 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아니면은 뭐, 내 인생에 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인생에 좀 성인이 돼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좀 샀는데, 이게 잘 올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대기를 좀 가상으로 작성해보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투자 일기를 작성해보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건물주만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제 소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특히 이제 자산소득과 관련돼서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소득이 뭔지, 부동산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소득, 이런 것도 이제 자산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실제 내가 어떤 자산을 소유해서 자산소득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록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고 난 뒤에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활동지에서 추수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로 게임 한 뒤에 뭐 한두 차씩 더 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 초등학교에서도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 수업으로 뭐 한 4차시, 6차시 이런 식으로 좀 수업 이렇게 좀 재미있게 금융 보드 게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리치로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 사례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되게 이 활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 요소가 되게 수준이 높고 되게 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들한테 해도 충분히 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예, 연령대는 맞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예, 성인까지도 다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금융 흐름 관련해서 한 게이미피케이션 그런 도구가 좀 많잖아요. 근데 예. 되게 잘 짜여졌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한 1년 동안 네. 개발하긴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교 교육이니까 저도 항상 이제 경제나 이런 거 가르치면은 애들이 너무 이렇게 막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뭔가 합리성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가르치면서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끼리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네, 되게 애써주신 것 같고 되게 그런 고민의 흔적도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아우, 저희의 의도를 잘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이런 결과물 만들려면은 선생님들 많이 머리를 맞대셨을 것 같은데, 네. 저번에 이제 발표해 주신 선생님은 그 연구에서 온라인으로 주로 모인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들도 이런 거 만들 때 주로 온라인으로 좀 모이시나요? 아니면 좀 오프라인 모임도 좀 하시나요? 연구에. 요거는 보드게임에 예, 같은 경우, 보통은 다른 예. 그냥 일반적인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는 온라인을 많이 이제 이용을 음, 하는데, 요 보드게임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도 되게 많이 모였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직접 뭐 예, 카드도 게임도 계속 음, 해보고 막 이래야 돼가지고, 음. 그럼 직접 이 개발에 좀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5명입니다. 네. 아, 그래서 지난번에 음. 발표하셨던 분들도 예. 박민수 선생님이랑 정은효 선생님도 포함하셔가지고, 그래요? 네. 음. 너무 훌륭한 콘텐츠네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네. 발표해주신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서 그게 저희 연구의 금융학회 금융교육연구회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판에 게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